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사고와 결혼한 정창권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미세먼지는 동네 먼지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물은 2017년에 제가 학회장으로, 지금도 학회장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학회 차원에서,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 차원에서 한번 우리 회원들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이 여전히 의미가 좀 있어서 오늘은 좀 약간 해설, 그 다음에 강의 형태로 좀 소개 좀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책 딜레마라는 내용으로 한번 좀 염두에 두고, 정책 딜레마를 염두에 두고 한번 좀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 대한 소개 있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조에는 물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파이프와 나가는 파이프가 있네요. 들어가는 파이프의 수도꼭지를 틀면 틀수록, 즉 인플로어의 수도꼭지를 틀면 틀수록 욕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나가는 파이프의 수도꼭지를 틀면 틀수록, 즉 아웃플로를 키우게 하면 할수록, 크게 하면 할수록 욕조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내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이 수도꼭지의 수도 파이프의 수도꼭지를, 이 들어오는 파이프, 즉 인플로의 수도 파이프를 점점 잠그면 욕조의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조의 물은 올라가려고 하게 됩니다. 욕조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다가 적게 들어오는 거죠.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뜻은 이해되시나요? 인플로가 덜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욕조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올라가는 속도, 물이 더 점점 차오르는 속도가 더딜지언정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느리게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여전히 욕조의 물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말도 가능하나요? 그러면 인플로, 욕조를 지구라고 생각하고, 욕조를 이 대한민국의 대기라고 생각하고, 욕조에는 물은 오염물질, 즉 미세먼지의 총량이라고 볼까요? 총량? 그러면 들어오는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온다. 즉 인플로는 말하자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롭게 추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수도꼭지를 잠근다. 수도꼭지를 잠근다.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고 하는 행동은 여전히 미세먼지의 총량이 증가가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말 좀 바꿔볼까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미안하지만 미세먼지의 총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항은 이 욕조의 물을 줄이고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즉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욕조 입장에서는 물이 줄어들게 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웃플로가 인플로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야 됩니다. 왜 이걸 같이 놓고 얘기 안 하냐 이거예요. 인플로 발생하는 것만 줄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웃플로만 더 늘린다고 해서, 즉 수도꼭지 더 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웃플로, 나가는 파이프, 아웃플로의 양이 아무리 늘리면 뭐합니까? 들어온 물이 더 많으면 욕조의 물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유일한 조건은 이겁니다. 인플로와 아웃플로 같이 놓고 아웃플로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학회에서 2017년이죠. 예. 그래서 학회 홈페이지 .k 네, KS 코리아 시스템 다이내믹스 소사이어티 대소문자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왕이면 좀 잘 보이게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왕이면 파란색으로 네, 네, ksds.net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문자로 쓰셔도 돼요. 네. 코리아 시스템 다이내믹 소사이티 들어가셔서 이 공지사항, 학회 소식의 공지사항에서 미세먼지 치시면 이렇게 쭈르륵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2017년 5월 달에 공지를 했네요. 4월 원래 세미나 이미 했다. 여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엔 저와 함께 김동환 교수, 그 다음에 박숙현 대표, 김성원 박사 같이 으쌰으쌰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 번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작품을 보고 계시네요. 네. 보니까 인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우리 정희정, 신민철, 김한세 우리 학회원이자 그 당시에 그 박사과정하고 우리 학생들이 같이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잠깐 좀 보여드린 겁니다. 네, 초창기 때 모습이고 좀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공개 세미나를 좀 했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동 연구자들이 이제 쭉 연결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종대학교의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교 또는 세종대학교 기후변화 센터와 함께 우리 학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시스템 단위 학회에서도 소개가 됐었죠. 자, 그 예쁜 그림을 일부러 좀 더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제 영상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캡처하십시오. 저장하셔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를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인과관계가 딱 표현되는 게 좀 오리지널이죠. 근데 일단 이거 좀 생략을 좀 했고요. 자, 들어갑니다. 뭐 그만 끝납니다.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과 공기 정화 능력 아니겠어요? 이게 관련된 인과관계, 화살표들을 좀 찾아볼까요? 보니까 와우, 이런 게 있네요. 네.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보니까 쫙 되게 많아요. 네. 또 공기 정화 능력을 또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네요. 네.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네요. 네. 또 근데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나요? 이런 결과를 또 만들고 있네요. 자세한 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좀 복잡해요. 그죠? 뭔가 뭐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숲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시스템 사고 원칙, 빅 픽처를 봐야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된 화면하고 비교해 봅시다. 뭐가 크게 돌아가는 피드백, 시스템 사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드백 사고잖아요. 네. 그래서 피드백 띵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피드백이 보이나요? 이런 피드백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구에서 도시 산업화에서 사회 인프라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거지 매력도 좋아져서 다시 인구가 더 많아지는, 유입이 더 많아지는 그런 강화 피드백에 확 걸리네요. 그렇죠? 그거하고 지금 미세먼지하고 공기 정화 능력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피드백을 찾아보니 이런 피드백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인구에서도 뭔가 영향을 주는 것도 왜 없겠어 있겠지만 일단 여기 도시와 산업화 규모에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도는 이렇게 크게 도는 피드백이 있네요. 이 포인트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연되어서 전체적인 균형 또는 통제 또는 억제가 되는 피드백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냅두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가능한 건데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이 피드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죠. 못 기다려요. 네, 그렇죠. 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좀 재미난 피드백이 안에 있습니다. 네. 먼저 이걸 볼까요? 네. 굵은 글씨로, 그쵸? 굵은 글씨로, 굵은 화살표로 피드백이 생기죠? 네. 어, 화력 발전 영향이 됩니다. 물론 보통 이 피드백 표현을 이 원 안에, 피드백 원 안에 집어넣는 게 원칙이어서 이렇게 좀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화력 발전량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력 발전량이 갖고 있는 독특한 피드백이 또 있어요. 볼까요? 보니까 화력 발전량이 많아지면 사실은 도시에서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농촌에 대비 좀 좋습니다. 더 싸죠. 예. 그러니까 주거지 매력도가 더 높아져요. 도시에서 사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산업화 규모도 커지는.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더 필요해. 그래서 강화시켜주는 그런 묘한 이 구조가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그쵸. 강화되는 거죠. 네. 또 보니까, 네.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 오염이 많아지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에너지를 더 사용하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용이 더 많아지니까 이래저래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력 발전을 더 많이 떼야 되는, 화력 발전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 화력 발전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역설이죠, 역설. 에너지 사용의 역설이 됩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공기청정기 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또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도시화가 되면서 폐기물이 많이 생겨서 미세먼지가 발생해요. 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 식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축산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농사를 지을 때 화학 비료를 많이 쓴다는 거죠. 또 생활연수는 뭔가요? 예컨대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고등어라든가 그 문제의 고등어, 예, 또는 삼겹살 구울 때 나오는 거, 또는 쓰레기를 뭐 불법으로 이제 태우거나 이런 거, 불법으로 소각하는 거 다 해당이 되죠. 또 산업화 시설, 그러니까 산업 시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구로 디지털 단지만 가보세요.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차를 많이 사용하니까 내연기관 차량에 의한 오염도 많이 생기는 거고, 또 뭐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구로 디지털 단지를 산업시설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토목 건설은 또 다를 거죠. 예, 뭐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그 아파트 해당되나요? 예, 건설. 예. 그러니까 이건 산업화 시설이고 이건 이제 주거 지역에 대한 건설도 포함해 있다 생각합시다. 네. 아파트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등 그런 건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오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 하니까 덤프 트럭들이 어마어마한 차량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더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대기오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공기 정화 능력을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공기 정화 능력은 이 공기 정화 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보니까 녹지, 하천이 있네요. 근데 아쉽게도
토목 건설을 하니까 녹지 면적이 줄어들어요. 토목 건설을 하니까 하천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기 정화 능력이 줄어드네요. 안타까워요. 또 토목 건설을 하니까 이 빌딩 숲이 생기면서 열섬 현상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공기 정화 능력은 더 떨어집니다. 뭐 이런 구조적인 인과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네요. 물론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이라든가 공기 정화 능력에 관련된 외생 변수도 있죠. 외부에서 오는 거 왜 없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중국 있겠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때문에 강수량이라든가 강수의 빈도 이런 게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생 변수라 함은 통제 못하는 변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맞아요. 원인이긴 한데 통제 못하는 변수. 왜 거기에 집중을 하나요? 안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해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것을 보자는 거죠. 근데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서로 연결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숲을 보셨으니까 이제 나무를 좀 볼까요?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되죠. 인과관계를 본다는 뜻인데 인과관계 즉 그러니까 화살표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는 거죠. 화살표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대표적인 걸 몇 개만 좀 보도록 하죠.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폐기물 볼까요? 네, 대기 오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까운 인과관계 중에 폐기물이 있네요. 그러면 이 인과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본다는 거죠. 혁신하는 거죠. 혁신. 즉 폐기물이 많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대기 오염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걸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예를 들면 없어. 폐기물이 생기면 무조건 대기 오염이 생긴대. 그러면 요 인과관계를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단계 인과관계 이거죠. 이거를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 얘긴즉슨 도시와 산업화가 고도화되면 폐기물이 생긴다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생각한 건데 이게 무력화된다면 요 인과관계가 안 생긴다면 또는 약화된다면 어떨까요? 즉 도시와 산업화가 되더라도 폐기물이 덜 생기게 한다든지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죠. 또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공기 정화 능력이 중요한데 녹지 면적이 줄어들면 공기 정화 능력도 줄어든다며. 그러면 요 인과관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녹지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공기 정화 능력이 덜 떨어지거나 영향을 안 받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녹지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단위 면적의 이 공기 정화 능력을 더 키운다면 그 수종을 바꾼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또는 품종을 바꿔서 또는 품종을 개량해서 같은 녹지라도 이왕이면 더 정화 능력을 가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녹지 면적과 공기 정화 능력과 이 인과관계가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돼. 더 이상 해결이 안 돼. 또는 해결하려고 해도 너무 시간이 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건드려야 되겠죠. 토목 건설을 하면 자동방으로 녹지 면적이 줄어든 다음에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이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 토목 건설이 되어도 녹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요
요 토목건설과 녹지면적과의 인과관계를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살겠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하나둘씩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네거티브, 포지티브, 음의 인과관계, 양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표현했는데 좀 복잡하면 그냥 스토리라인으로 생각하셔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구조 내에서의 인과관계 말고 새로운 피드백이라 함은 새로운 인과관계를 만든다는 뜻이죠. 새로운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새로운 피드백이 만들어진다는 전제인데요. 네. 왜냐면 피드백이 만들어져야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즉 새로운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는 뜻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과관계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인과관계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집어넣어서 피드백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도시와 산업화 규모가 되면 될수록 오염이 줄어들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이 안에서 다 찾아야 되겠지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과관계, 새로운 화살표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새로운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이 화살표가 새로운 피드백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진다는 거니까요. 자, 이런 것이 구조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시스템 다이내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본 우리 미세먼지의 구조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라든가 소감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